오늘은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도 합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주 그냥 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역계의 마동석 동석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류관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환학생을 가게 돼가지고 아마 가면 영상 촬영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물류관리사 평균 79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물류관리사 합격하는 방법을 다 담아가지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정보 및 난이도. 두 번째, 인강을 들어야 되는지, 인강을 안 들으면 무슨 교재로 공부하는지. 세 번째, 시험 준비 기간, 시험 공부 방법. 네 번째, 준비물, 시험 후기, 꿀팁. 다섯 번째, 같이 따면 좋은 자격증. 이 순서대로 제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령에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의 주 목적은 물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보통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치러진다고 하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언젠지 주기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시료는 2만원입니다. 시험은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울산에서 치러지고요. 자리는 항상 넉넉하게 있습니다. 저는 한 이틀 정도 늦게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도 부산에서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오지산다형 5과목, 과목당 40문제입니다. 이 시험의 목차는 첫 번째, 물류관리론, 두 번째, 화물운송론, 세 번째, 국제물류론, 네 번째, 보관하용론, 다섯 번째, 물류 관련 법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9시 전까지 장소에 입실을 해서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1교시 시험이 치러진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쉰 후 2교시 시험이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치러집니다. 이때 12시 40분부터는 조기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은 아니지만 기출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을 치기 전에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험을 치시는 분들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자격증이 있으시면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1, 2, 3, 4 과목이 다 겹칩니다. 만약 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시험에 치는데 불리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목은 유통관리사랑 일부 겹치고 2과목, 3과목은 무역영어, 국제무역사랑 일부 겹치고 4과목은 유통관리사랑 겹치고 5과목은 겹치는 과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띄웠는데 이 자료는 합격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합격률이 들쑥날쑥하죠.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험 난이도를 말하자면 난이도는 좀 중간 정도라고 될 것 같습니다. 무역영어랑은 난이도 비슷하고 국제무역사보다는 쉽고 유통관리사보다는 어렵다. 이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류관리사 시험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가 아래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 물류관리사 인강 절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인강을 들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야겠죠. 인강을 끊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안 끊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친구가 물류관리사 인강을 들어가지고 잠시 맛보기로 들어봤는데 개인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도 큰 의미 없는 그런 인강이었습니다.
어차피 결국에 인강에도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를 다룰 건데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는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돈 주고 별 필요가 없단 겁니다. 제가 인강 비용을 찾아봤는데 가격이 약 30만원 정도 되네요. 약 30만원. 인강은 독학 플러스 기출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인강 비추드립니다. 만약에 그 돈으로 저였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거 샀을 겁니다. 제가 현명한 소비자니까. 뭐 교재는 제가 추천드리자면 이거 물류관리사 시대고시책 전 진짜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기출문제 이거 추천드립니다. 물류관리사 이거 책 두 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물류관리사 한 권으로 끝내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론이 진짜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상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 문제들 공부할 때 진짜 많이 도움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기출문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 해설이 진짜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큰 도움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책 추천드리고 이 책 두 개만 봐도 진짜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물류, 유통, 무역 자격증을 전부 다 독학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독학으로 취득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류관리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준비하는 기간은 다르겠지만 저는 40일 정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공부는 아침 11시부터 저녁 늦으면 6시 빠르면 5시까지 했고요. 평균 6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리가 됐을 때는 하루에 평균 5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계속 저는 취미생활 했습니다. 본인이 시험에 걱정이 되고 시험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최대 50일 정도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잡으면 본인 또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최대 50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개인 사정과 그 회사 일정 본인 템포에 맞춰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잡은 그 기간 안에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를 보니까 5일에서 10일 이렇게 밤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2주 준비하면서 거의 12시간, 13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결과가 썩 좋진 않네요. 뭐 시험 결과는 자기 몫이니까 저는 벼락치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체계적이게 공부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1년에 아무래도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이틀, 3트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시험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을 꼼꼼하게 7일 정도 봅니다.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론을 보시다가 뒤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들 풀 때 앞에 거 찾아보시면서 풀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40일 중에 7일이 지났고 33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출문제는 5년치 중에서 먼저 2년치만 풀어봅니다. 이때 본인의 힘으로 풀어봅니다. 앞에 거 찾아보지 말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때 기죽지 말고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다음날 하루를 잡아서 오답노트를 해줍니다. 오답노트를 한 다음에 5일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론을 봐줍니다. 전에 7일 잡아서 봤으니까 이번에 5일 잡아서 보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은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버려야 될지. 문제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잘 버려야 됩니다. 이 과목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복일 추정법, 최단, 최대거리, 최소거리, 북석 코너법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복일 추정법하고 최소 비용법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계산하기 빡센 거 그냥 과감하게 버렸고요. 그리고 4과목에서 EOQ 기본적인 거는 다 풀었는데 뭐 절대값 씌어있고 뭐 빡세고 이런 거는 그냥 진짜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본적인 계산은 했고 제 기준에서 박스 보였다는 걸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버릴지는 본인이 선택하에 고르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거는 버려도 된다는 거지 이론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놈이 왜 짜증나게 시험 문제를 쳐버려라는 거지, 이런 의아한 마음,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근데 저는 시험 점수랑 결과가 증명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평균 79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이런 거 버린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릴 거는 진짜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걱정 되잖아요. 이거 버렸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진짜 다 버렸는데 79점 나왔습니다. 이제 보길 추정법 다 버리고 최소한 배분 다 버리고 심지어 찍은 거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79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2년치 기출문제 푼 거 있잖아요. 이거 복습하고 3년치 다시 한번 바로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때 문제 푸실 때 아마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년치 본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 오답하고 이론을 한 번 더 봅니다. 이때 오답이랑 이론 다 합쳐가지고 5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27일 중에서 21일이 남은 겁니다. 저희는 벌써 이론 3번 돌렸고 기출 1번 돌렸습니다. 이제 본인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이론 병행해서 기출문제 복습 해독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치기 전에 이론 4번 정도 받고 기출문제도 4번 정도 봤습니다. 공부를 할 때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가지고 아직도 머릿속에 지식이 좀 남아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산하는 걸 버렸다는 것이 이론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결추정법 계산하는 걸 버렸는데 보결추정법은 최소값 바탕으로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런 이론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5과목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청, 군수청장, 산업통상부 장관,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관련 부서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서들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시험에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꿀팁을 드리자면 출하량 조절하는 거는 무조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웬만한 건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 책을 보면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칠 때 해양수산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페이크 같은 문제 많이 나오고요. 시청도지사, 시구 군수 이런 거 헷갈리게 문제 많이 냅니다. 이거 꼼꼼하게 봐주시면 이거 일단 40%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답노트 기출문제 바탕으로 하고 이론 몇 번 돌리시면 충분하게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법규에 대해서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계산기, 신분증, 수험표, 컴사, 시계 이렇게 5가지 챙겨가야 됩니다. 시계는 대부분 다 강의실에는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챙겨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마다 감독관님께서 2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험표를 꼭 출력해서 챙겨가야 되는데 수험표를 챙겨가야 되는 이유는 수험 번호에 따라서 강의실이 달라지고 시험 좌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감독관님께서 신원 체크를 하는데 그때 신분증하고 수험표를 보고 나서 본인이 시험 치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2개는 꼭 챙겨가야 되고요. 계산기는 본인 판단하에 기출문제 풀 때 자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느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챙겨가지 않았고요. 무게중심법 이런 큰 숫자가 나오는 것도 딱히 저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계산기를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기본적인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왜 계산기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컴사를 안 챙겨가는 거는 왜 말을 포기하겠다 그 말이죠. 만약에 안 챙겨갔으면 빨리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나 빌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저는 경성대학교를 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잘 모르겠고 시험장이 엄청나게 시끌벅적했습니다.
시험 칠 때는 다들 다 아시잖아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바로 시험에 들어가시는 거. 시험 끝나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싸여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만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 후기는 와, 기출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네 이렇게 느꼈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먼저 느꼈었는데 실제로 쳐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쉬운 연도 차를 풀었을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우면 20%까지 떨어지고 쉬우면 30%까지 오르잖아요. 이거는 합격률이 별로 안 중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보고 이론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한 3, 4일 전에 기출문제 1회독 할 시간 충분히 있잖아요. 그때 책 다 갖고 시험장에 가기 무거우니까 개인 노트 준비해가지고 한번 다시 본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거 다 필기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시험장에서 한번 그 노트를 넘겨보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노트 다 찢어가지고 갔습니다. 이 보이시면 이 다 저가 노트 찢어가지고 간 거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진짜 많은 득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바람입니다. 첫 번째, 유통관리사. 유통관리사는 물류관리사, 보세사랑 3개 같이 다니는 세트, 형제 자격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유통관리사를 시험 치시고 물류관리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통관리사는 물류관리사보다 난이도가 많이 쉽고 시험 치기 수월합니다. 제가 유통관리사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했으니까 만약에 유통관리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그러면 제 유통관리사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사. 보세사는 유통관리사보다는 2단계 더 난이도가 어려운 자격증이고 물류관리사보다는 한 단계 더 난이도가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치는데 난이도가 어렵다,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실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이거 3개 엮어가지고 취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무슨 자격증 따야 되지라고 생각이 드실 때 보세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건 좀 추천드리고요. 제 영상에 보세사 자격증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게차. 지게차는 이론이 어렵고 실기하는데 만약에 집에 지게차가 없거나 지인 중에 지게차가 없다 그러면 지게차 실기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집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지게차 자격증 포기하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빅데이터 관리사. 빅데이터 관리사는 무조건 저는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이고요. 지금은 난이도가 좀 있는데 시간 지나면 좀 더 어려질 겁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도 자격증이니까요. 빅데이터 관리사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통, 물류, 창고 관리 모든 업무에서 접목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만약에 빅데이터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접에 가잖아요. 그럼 감독관님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자격증 무슨 취득하셨습니까?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취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감독관님이 엄청나게 지켜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관리사 자격증은 꼭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됐습니다. 제 영상이 유용했다면 알람 설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역계의 마동석, 동석바였습니다. 꼭 시험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